전화 문의를 많이 오시거든요. 가도 되느냐? 내가 감염 위험은 없느냐? 또는 역학조사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CCTV 확인했다는데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확인했느냐? 조PD의 팩트 체크. 코로나와의 전쟁 최전선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 확진자가 발생하면 긴급 재난 문자가 오고 각 지자체의 SNS를 통해 확진자의 동선이 공개됩니다. 동시에 보건소에서는 문의 전화가 쏟아지죠. 확진자의 동선은 믿을만 한 거냐? 같은 시간대 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나는 감염 위험이 없는 거냐? 왜 이 가게는 공개하고 저 가게는 공개를 안 하느냐? 역학조사관들은 말합니다. 동선이 시민들에게 공개될 때는 이미 모든 역학조사가 끝나고 방역도 안전하게 마친 상태다. 밀접한 접촉 위험이 있는 사람은 이미 보건소에서 전화가 갔으니 같은 장소에 있었다 하더라도 통보가 없으면 안심해도 된다. 무심코 우리는 확진자가 다녀간 동선을 피해 다녔고,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확진자와 마주쳤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수원시 각 보건소에서 일하고 있는 역학조사 담당 공무원들을 만나 도대체 역학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길래 안심하라는 건지 팩트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공무원 경력 중에 상당수를 감염병 관리 및 역학 관련 업무를 담당했었고요. 약 8년 이상을 담당했었기 때문에 코로나19 되고 대책상황실이 꾸려지면서 장안구 보건소의 역학조사팀에 배정을 받았고요. 수원시에는 역학조사관이 정식적으로 배치되어 고정되어서 지금 근무하시는 분은 없고요. 현재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경기도에서 한 분을 배정해서 현재 역학조사 활동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각 보건소별로 사전에 정해져 있는 역학조사팀이 모이게 되고 해당 역학조사팀에서 관련된 역학조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역학조사관 그리고 과거의 감염병 및 역학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경험했던 공무원 그리고 필요시에는 관할 보건소에 있는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선생님이 보충이 돼서 역학조사팀이 꾸려지게 되고 또 관련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저희 경우는 2009년도 신종플루 그때도 팬데믹 대유행이 선포됐었던 그 상황을 직접 경험을 했었고요. 그리고 2015년도 메르스 그리고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좀 돌이켜보면 매 감염병 위기 상황 때마다 대응하는 방식들이 점점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전화 문의를 많이 오시거든요. 가도 되느냐? 내가 감염 위험은 없느냐? 또는 역학조사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CCTV 확인했다는데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확인했느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확진자가 터지면 이제 그분과 유선 인터뷰를 길게 합니다. 시간 단위로. 예를 들어서 집에서 며칠 날 집에서 어디를 어떤 수단으로 도보로 갔느냐, 택시를 타고 갔느냐, 버스를 타고 갔느냐, 마스크를 착용했느냐, 또는 같이 동승한 사람이나 같이 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마스크를 착용했느냐, 장갑을 꼈느냐, 대화는 어느 정도 나눴느냐, 이런 사항들을 그 구간별로 상세하게 다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을 방문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카드를 하면 카드 승인 내역을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카드 승인 내역을 기준으로 해서 역순으로 해당 CCTV를 그분이 나올 때까지 다 확인을 해요. 그 편의점에 들어오면서부터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는 전 과정에 있는 상황들을 만약에 다른 손님이 있었으면 그분과 어떻게 접촉을 했느냐, 그분도 마스크를 썼느냐, 스쳐 지나갔느냐 아니면 대화를 나눴느냐, 그분 앞에서 기침을 했느냐, 이 모든 과정을 다 확인을 해요. 결제를 할 때도 판매하시는 분에 대한 그런 마스크 착용 여부, 장갑 착용 여부, 대화 여부까지도 다 확인을 해서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 영상을 아예 찍어서 저희가 확인을 하거나 설사 거기에 접촉자가 발생 안 했다 할지라도 소독은 들어가요. 소독은 들어가게 되고 이 과정을 모든 것들을 CCTV로 확인하게 돼서 교차 검증을 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그분이 특정한 시간 편의점에 들어섰고 또 끝나는 시간 또는 편의점 방문했다가 특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앞뒤 시간을 2시간, 3시간씩 더 확보해서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시간에 안 보이면 1시간씩 더 늘려요. 더 늘리고 해서 그분이 나올 때까지 계속 봅니다, 저희가.
그분의 빠지는 동선이 나올 수가 거의 없는 것이 그 GPS 동선을 확인하고 또 그분이 그 역학조사 기간 동안 혼자 다니진 않으세요. 중간에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데 그분을 통해서 또 추가적으로 교차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억 못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그 서너 가지 이상의 교차 검증 과정을 통해서 거의 완벽하게 그분의 동선이 파악을 하게 됩니다. 약 한 시간 정도 그 역학조사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드렸어요. 저희 수원시에서 하고 있는 역학조사에 관해서 100% 신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신뢰감을 주셨어요.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하는 거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 홈페이지나 SNS에 어디 뭐 A 몇 시에 방문하다가 어디는 특별하게 상호가 나오죠. 거기에 접촉자 몇 명.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거기에 모든 접촉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A, B, C라고 표현했던 곳에 대한 부분들은 100% 확인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동선 내에 분명히 그 시간대에 해당 장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촉자 또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대한 것을 보건당국에서 연락을 받지 않으셨다면 저희가 충분한 정보로 해당되는 분들은 위험에 노출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연락을 안 드린 겁니다. 만일 위험에 노출이 되셨으면 저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경찰 추적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연락을 해서 그 격리 조치 등 관련된 조치를 받게끔 합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환자 생겼을 때 접촉자가 이제 그 사람의 증상하고 노출 시간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접촉자 분류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마스크 착용 여부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도 이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 사람은 이제 확진자인 줄 모르고 식당을 아마 2군데인가 들렸었는데 한 군데서는 이제 접촉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또 한 군데서는 잠깐 동안 방문을 했지만 접촉자로 분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제 먼저 접촉자가 없었던 식당에서는 그 환자가 거기 들어갔을 때 종업원들이 전체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다 하고 있었고 그 장시간 음식을 먹고 이랬을 때 잠깐 벗긴 했지만 끝까지 종업원들은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계산할 때까지 마스크를 다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접촉자로 분류를 하지 않아서 이제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집에 가면서 이 사람이 이제 음식을 포장하는 단계가 있었는데 미리 주문을 해놓고 그 식당에 가서 이제 포장을 찾아오는 단계에서 1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그 종업원은 접촉자로 분류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상황을 보면은 그 종업원은 그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을 하지 않고 잠깐 동안 이제 간다고 생각해서 아마 착용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짧은 시간이었지만 접촉자로 분류해서 그 위험성 때문에 이제 공개를 한 적은 있습니다. 동일 공간에 있었다면 마스크만 쓰고 있었어도 위험 노출이 굉장히 줄고요. 또 그로 인해서 불편한 상황들이 많이 상쇄될 수가 있습니다. 마스크는 생명대와 같아요. 꼭 착용하셔야 됩니다. 확진자가 방문했다 할지라도 어떠한 위험 요인도 없는 곳을 굳이 공개해서 2차적인 피해를 발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확진자가 방문을 해서 접촉자가 발생한 곳은 오픈을 함으로써 해당되는 곳에 대한 주의를 다시 한번 환기시켜 줄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인해서 동선 내 상호 공개 등을 하게 됩니다. ABCD라고 호명됐다는 건 안전한 장소입니다. 학생 둘이었고요. 저희가 보통 외부에 CCTV 확인하러 나갈 때는 2인 1조로 CCTV로 확인하게끔 하는데 7개조 이상을 만들어서 다닐 정도로 엄청난 인력이 투입이 됐던 힘들었던 기억인데 사실 힘든 기억보다도 그 친구들이 열심히 살았던 모습 때문에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지방에서 올라와서 혼자 자취하면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열심히 뭔가를 배우고 다니려고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동선을 보면 다 나오거든요. 너무 가슴이 아팠고요. 경희병원에서 나오는 도시락이 훨씬 맛있고 살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친구들은 제가 약속을 했어요. 이 상황이 다 종료되면 반드시 꼭 둘은 내가 소고기를 사주겠다고. 내가 그거 반드시 약속한다고. 그렇게 해서 기억이 참 많이 남았던 학생 둘입니다. 역학조사하면서 내가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내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접촉자가 생겼다고 오픈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속상해하시고 화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심하게는 가서 진짜 무릎 꿇고
사정한 적도 있고요. 예, 실제로 왜냐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그분도 심정 이해 못할 바 아니거든요. 앞으로 현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는 없고요. 또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제2차 대유행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과거에 신종플루 때나 메르스 때에 비교해서도 정부의 대처를 포함해서 각 지방자치단체 감염병을 대응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의 움직임이나 대응이 지금처럼 좀 자부심을 느낄 만큼 잘 하고 있는 경우는 처음 경험하는 것 같아요. 아마 다음에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이후에라도 감염병 위기 상황이 됐다면 지금의 경험들이 더 축적돼서 더 뛰어나게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자부심을 느낍니다. 물론 몸도 힘들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때문에 좀 답답한 마음도 있고요. 집에 있는 아내에게도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국민들 스스로도 굉장히 잘 대응을 해주세요. 외국처럼 무슨 사재기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어떤 혼란이 벌어져서 사회 소외 사태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침착하게 잘 대응을 해주시고 역학조사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정말 저희 통제와 또 스스로들 그 윤리의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잘 조절을 해주시고 컨트롤을 해주십니다. 이것만 봐도 굉장한 일이거든요. 이것은 좀 저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유전적으로 뭔가 심어져 있는 그런 국난 극복에 대한 큰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또 하고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정말 문명국가고 선진국가가 어딘지를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자신의 일에 끝까지 책임지려는 모습.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자랑스럽습니다.